가능하십니까? 오늘은 저번에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 어떤 건 참여해야 되고 어떤 거는 나쁜 유상증자라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은 실무적인 걸 살짝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증자를 참여해야 되는데 깜빡 놓쳐버렸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권리락을 이미 당한 상태에서 증자의 청약일을 미스해가 놓쳐버리면 그건 그냥 손실확정이야. 손실확정이야. 손해보는 거야. 손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용어 설명 그리고 어떤 유상증자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요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뭔지는 이제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식을 파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주식을 팔아서 이자 안 내는 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 재무상태표로 치면 부채 계정이 아닌 자기자본 계정을 더 증가시킨 행위예요. 기업이 파는 건 그냥 주식 증서밖에 없어요. 상한 의무가 없는. 그래서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할 때 가장 좋은 게 유상증자하는 거야. 그걸 유상증자라고 그러고요. 그럼 유상증자 방식이 또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주배정증자. 이게 주로 이제 증시 상장된 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증시에 상장하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어떻게든지 증시에 들어오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증시에 상장되면 기업 입장에서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회사 신인도도 올라가고 뭐 직원들도 신나하고 그보다 가장 기업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게 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거죠. 증자를 통해서. 증자 말고 또 CB를 찍어서도 조달할 수가 있고 은행 가서 손을 안 벌려도 된다는 거죠. 그게 엄청나게 좋은 특히 이제 악질적인 기업일수록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돈이니까 증자하는 거는 그래서 이걸 공모주를 절차를 해서 상장을 막 엄청나게 노리죠. 그 상장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래서 상장 절차를 대행하는 기관이 진짜 엄청나게 갑질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대체 왜 공모가를 비싸게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진짜 돈도 못 먹게 만드는 뭐 진짜 난 진짜 정말 그거야말로 금융 카르텔이야 진짜. 주주배정 증자, 이게 이제 보통 우리 구주주 배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주 배정 후 실권주 공모 증자. 이거는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가 났을 때 부주주들한테 추가로 너 할래?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루닛이 유상증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 오션이 하고 그거는 만약에 실권이 나면 이제 증권회사가, 주관사 증권회사가 다 인수하기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실은 증자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 실권주가 나와도 증권회사가 다 가져가니까. 그 다음에 주주 우선 공모증자. 이건 또 뭐냐면요. 그냥 주주 배정 증자는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 수량대로 나가는 거고, 요 주주 우선 공모증자는 수량은 모르겠고, 주주들에게 신문에 광고를 때리거나 공시를 해요. 우리 회사가 얼마 증자하려고 그러는데 응모를 하시오. 해가지고 공모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청약이? 그렇죠. 수량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주주 우선 공모증자는 현재 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반 공모증자가 있어요. 이건 주주권하고 관련 없이 신문에 나와. 그리고 요거는 상장하기 전 회사들이 주로 요거 많이 해요. 일반 공모증자. 이제 상장을 앞둔 회사거나 예전에 강원랜드도 이런 절차를 거쳤고 포스코 홀딩스도 이런 예전에 포스코 국민주로 분양한다 이래가지고 한 적이 있고 KTNG도 이거 한 적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요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누구나 한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규정상으로는 그 감독 당국에서 규제하는 규정이 있어요. 회사의 장래의 경영 활동에 현저한 공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 그럴 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그거는 형식적인 거고 그냥 누구랑 SI를 최근 들어서 고려아인이 5% 유상증자를 제3자 배정으로 했는데 그걸 누가 사갖고 왔냐면 현대차 그룹이 갖고 왔죠. 이제 그게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예요. 가격 할인폭은 요렇게 있는데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할인폭이 가장 크고 제3자 배정 이거는 옛날에는 이것도 많이 깎아줄 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감독 당국에서 이게 작전 세력들에게 이용된다. 물량을 자체 업자에게 싸게 줄 수 있잖아요. 하고 야, 너네 주가 띄워줄 테니까 나한테 주식을 좀 줘. 그래가지고 자체업자라고 거기 써여 있지는 않아. 회사 이름이 돼 있거나 자체업자가 홍콩에 가서 하면 홍콩에서 외국인이 사는 것처럼 외국인 자본 유치했다고 그러면서 회사가 공시 띄우고 주가 날리고 이러는 거죠. 근데 걔들이 알고 보면 검은물이 한국 자체업자의 경우가 많고
하여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방식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그 일반 투자가분들은 주주배정 증자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알던 기업, 글로벌에 통용되는 기업이 아닌데 제3자 배정으로 돈이 들어왔어. 글로벌로 통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알죠. 돈 버는 사람. 그런데 어디에도 안 나타난 사람이야. 그러면 그리고 시총이 작은 기업이야. 이러면 자식들 작전하려고 그러는구만. 그러면서 삐뽀 도망가시면 돼요. 그러고요. 그냥 뭐 요건 이제 공시가 나와요. 유상증자 참여할 때 보면 예정 발행가라고 나오고, 예정 발행가는 공시하기 전날부터 3일 전을 기산일로 해서 그로부터 일주일, 그로부터 그 당일, 그로부터 1개월 동안의 산술 평균이 아니라 가중한산 평균 주가 그 세 개를 비교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놈, 그 낮은 놈에서 할인율을 곱하기 한 거, 보통 25% 이렇게 주주배정, 요즘은 거의 그 룰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25% 할인한 가격을 예정이 이렇다고 얘기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상증자 발행 단가는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 1차 발행 가격, 2차 발행 가격이 있는데 1차 발행 가격은 유상증자 권리락 있어요. 권리락은 그날까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유상증자할 권리를 주는 거예요. 싸게 준다는 명분으로. 근데 그걸 사실은 싸게 주는 것도 아니야. 왜 아닌 거 하니? 권리락 하는 날 주가가 떨어져 버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30% 싸게 주는데 만약에 한 주 가진 사람인데 100% 유상증자를 한다고 쳐요. 그럼 30% 싸게 준다 그러면 권리락이 몇 프로 발생하냐면 이론적으로 30% 주가가 떨어지는 거지. 한 주에 한 주를 주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한 주당 0.5주를 준다. 그러면 30% 곱하기 0.5니까 권리락이 15% 돼야 되는 거고, 한 주당 15%를 준다. 그러면 한 4점 몇 프로 떨어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중요하긴 한 게 대부분 권리락을 당일 다 해버려요. 그래서 유상증자가 좋은 기업일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받는 게 오히려 돈이 돼요. 그게 이제 권리락 1인 거고요. 그 권리락 그러니까 신주 배정 기준일이죠. 기준일 전후로 해가지고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해서, 기산일 하니까 또 막 어렵잖아요. 그때부터 출발한다는 거야. 그때부터 출발해가지고 뭐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똑같습니다. 1개월 가중산술, 이거는 거래량을 같이 넣어서 본다는 거예요. 종가만 갖고 종가를 올렸다고 그래서 그게 인정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예를 들어 100만 주 거래됐다 그러면 100만 주 거래되는 모든 단가를 다 더한다는 거야. 다 곱하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낸 평균 가격을 가중한산 평균 주가라고 그래요. 그걸 1개월치 평균한 거, 일주일치 평균한 거, 그 당일날 거, 그렇게 세 개를 비교해서 그 중에 낮은 놈을 하나를 골라요. 거기에서 할인율을 곱하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1차 발행 가격이 되는 거야. 주가 조작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중한산 가격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일부러 싸게 받기 위해서 종가만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그 당일 기산일로부터 3일 전 그날 주가를 떨어뜨려도 되는 거니까, 1개월 가중한산은 이 위에 10,000원이고 일주일 가중한산은 9,000원인데 얘가 9,500원 왔다 갔다 그러다가 종가가 7,000원이 됐다. 그렇다고 이 7,000원을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가중한산하는 걸. 그렇게 해서 1차 발행가를 정하고, 그 다음에 2차 발행 가격은 청약일천. 자, 이제 1차 발행 가격을 기준으로 너네 돈 넣을래 말래 이거를 결정하라고 이제 다들 이제 공지가 나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주가가 변하잖아. 변해가지고 1차 발행가가 보다가 이 주가가 막 더 떨어졌어. 그러면 사람들이 청약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식으로 하는데, 그 대신에 여기는 이제 시간이 한 달간이나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일주일 가격하고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하고 기산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를 두 개를 더하게 해서 나누기 2를 내요. 그 중에 낮은 거를 골라. 그 낮은 거 고른 거하고 아까 했던 그 기준일 1차 발행가하고 그 중에서 낮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을 때는 어떤 게 혜택이 되겠어요? 1차 발행가가 적용이 되겠죠. 주가가 이렇게 처박혀 가는 중이다. 그러면 2차 발행가가 되는 거죠. 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시에 보면
그 신주의 배정 비율이 있어요. 그러면 100주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공시를 봤더니 유상증자를 하는데 1주당 0.15주를 준다. 그러면 15주만큼 유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현재가보다가 아까 정해준 그 1차, 2차 발행 가격에서 25% 할인된 가격으로 살 권리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니까 그건 땡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일 경우에는 무상도 그렇게 나와요. 한 주당 한 주를 준다. 그건 100% 무상증자고 한 주당 0.5주를 준다. 그러면 그건 50% 무상증자인 거고 그렇습니다. 무상증자는 따로 할 일이 없어요. 그 권리락일만 지나면 돼. 그날이 지나고 나면 증권사 자기 계좌 조회할 때 계좌 조회에 주식만 조회를 하면 그 권리가 안 나타나는데 권리락일이 지나고 나면 권리 조회라는 화면을 딱 하면 내가 몇 주 받을 수 있는지 거기 딱 떠. 그걸 가지고 클릭을 해서 매매 창으로 옮기면 그걸 또 매매할 수 있어. 자, 보물찾기. 그리고 참여하는 방법은요, 여기 그 청약일이 있어요. 그 청약일에 돈을 넣으면 돼. 그러면 청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이 회사가 증자를 참여해가지고 자기가 주식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늘는데 그거를 바로 상장하지는 않아. 청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장 예정일이 있어. 예를 들어 신주 배정 기준일이 2023년 11월 10일인데 그러면 돈 넣고 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주는 언제 올라오냐면 2023년 12월 1일. 거의 한 20일 뒤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권리는 이미 발행되어 있는데 신주를 받을 권리가. 그러면 그때 이걸 또 매매하는 방법이 있어. 신주 인수권이 매매가 돼요. 요 기간 동안에 자기가 가령 100주를 갖고 있는데 15주를 이번에 신주를 받았어. 그럼 신주를 받았으면 신주 나오는 상장일 전까지 매매를 못하는 게 아니고 새로 상장되는 건 12월 1일이잖아. 그런데 그 사이에 자기가 매매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사이 요 기간 동안에는 신주 인수권이 매매가 돼요. 증권사 HTS에 검색하면 나와. 신주 인수권이 막 왔다 갔다 그래.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자기가 증자에 참여했던 그 회사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럼 신주 인수권 가격도 또 올라가. 무상증자도 똑같아. 자기가 무상증자를 권리락일을 지나서 무상증자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무상증자 기준가 없어. 이거는 그냥 액면가 상장되어 있는 액면가대로 주는 거니까 이거는 기준가고 뭐 이런 게 없는데 권리락 기준일을 지나면 저절로 주식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생겼는데 얘가 상장될 때까지는 한 달 정도가 남았다 쳐. 그러면 그때 여기 또 거래가 돼요. 신주 인수권이. 그걸 워런트라고 그래. 거래되는 화면이 있어. HTS에. 주식 사고 파는 것처럼. 그때 엑시트하고 싶으면 그때 엑시트하면 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여튼 유무상을 해가지고 11월 10일 날 토탈 뭐 한 200주를 받았다고 쳐. 그때 이 회사 주가가 10만 원이었는데 막 호재가 나와가지고 12월 1일이 되기도 전에 주가가 막 20만 원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 신주 인수권은 처음에 0에서 출발해요. 그냥 첫날 처음에 시작하는 거래 첫날이. 왜냐하면 이게 신주를 받아가 돈을 벌지 이럴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프리미엄이 막 붙기 시작을 해. 이제 소위 이제 아파트 분양받을 때 피가 붙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0만 원에 내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현재가가 막 20만 원이야. 아직 신주를 상장을 안 했는데 그러면 신주 인수권 가격이 10만 원 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그걸 매매를 안 했는데 아주 뭐 진짜 엉뚱한 일이 생겨가지고 미국에서 혹은 뭐 중국에서 뭔 일이 생겨가지고 11월 28일 날 저 20만 원 하던 주가가 막 갑자기 막 하한가를 가서 15만 원이 됐다. 근데 판 사람은 돈 버는 것이. 확정가액이 맞아. 그렇지. 신주가 올라오는 건 12월 1일이니까. 그러면 신주 인수권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거기서 취급하고 매매를 하든가 아니면은 신주 인수권을 가진 사람 계좌로 신주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자, 오늘은 유무상 증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그리고 신주 인수권 거래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렸어요. 참 어렵죠, 그죠?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쉽고 그렇습니다. 근데 신주 인수권이 거래되고 있다는 걸 아시는 개인 투자가분들이 거의 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떨 때는 거기에서 대박이 나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주주는 아닌데 그래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못 받았는데 이 주식을 꼭 싸게 좀 사고 싶어. 그러면 신주 인수권이 거래될 때 호가를 저 밑에다 대놓고 있으면 또 이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또 휙 던지기도 해. 그러면 진짜 싸게 사는 거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유무상 증자에 그리고 신주 인수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